자, 매일 살펴보는 새벽에 오늘 이제 시장에서 조금 강할 만한 종목들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말에 저기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았죠? 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연준 의원 한 명이 하는 바람에 미국 시장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시장도 어떨라나 좀 영향을 봐야 되는데 미국이 다우존스가 1.58%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추세가 좀 꺾여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도 이렇게 0.92%, S&P 500도 자 1.31% 밀렸습니다. 이 금리 인상에 관한 얘기 계속 나올 수 있죠. 자, 어쩔 수 없는 얘기인데, 이제 2023년도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내년이면 22년도죠. 그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이런 연준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지수들이 밀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약간은 좀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 됐습니다.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도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 월봉에서의 장기 추세까지는 흔들리지 않아도 일봉에서 하루하루 흔들렸다 올라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좀 변동폭이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벽에 매일 살펴보던 종목 중에 이제 빠른 거는 당일날 급등하기도 하고 또 늦은 건 며칠 있다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 삼표 시멘트 같은 종목들은 이제 예전에 좀 넣었던 종목들인데 올라가기도 하고 또 정고점 부담감이 있어서 일단 당일 관심 종목에서는 배제하고요. 수암기획공업도 찍고서 이제 21%까지 갔다 왔죠. 그러니까 수암기획공업도 잠깐 이제 배제를 시켜놓고 조정권에 사는 게 낫죠. 지금 올라가는 것보다. 그래서 조정권 끝나고 올라갈 때쯤 되면 그때 또 한번 편입시키는 걸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강산업도 시멘트 관련주인데 역시 조금 조정과 느릴 것 같아서 이 종목들이 결코 추세가 꺾였다거나 나빠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약간의 이제 기간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뺐는데, 자 이제 이 윤석열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노르페인트하고 자 뺐으니까 이제 신규 종목도 좀 몇 개 넣을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신규 종목들이 사실 주말에 조금 이 이벤트 하나가 있어서 살짝 좀 걱정은 됩니다. 이 윤석열 관료들을 좀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엑스파일 얘기가 좀 있는가 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조금 시끌벅적 하면서 이제 대변인도 사퇴하고, 또 약간 지지율이, 자, 조금 떨어졌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 최재형이 떴습니다라는 뭐 이런 기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기사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라는 게 또 기사에 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참고 정도는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렇게 관련해서 웅진 싱크비 노르페인트 부방 이 세 개 정도가 이제 윤석열 관련주 몇 개 있는데, 물론 많죠 시장에. 근데 아직 크게 올라가지 않거나 추세가 좋은 세 종목을 본 건데, 이 웅진 싱크비 월봉 차트를 보면 이번 달에 찍을 자리를 찍었어요. 자, 이 주식의 추세를 잘 유지하기 위해선 항상 제가 이 월봉 5개월 선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렇게 녹색선 굵은 게 5개월 선인데, 실적으로 잘 올라가는 주식은 절대 5개월 선이 이탈하지 않아요. 잘 타고 올라가는 편인데, 이번 달에 저점이 5개월 선 딱 찍고 60개월 선 돌파하고 나가고 있는, 즉 추세가 조금 쨍쨍하게 살아있는 맛이 있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주선의 변곡점을 완벽히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상당히 좋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필 저런 뉴스가 좀 나와서 좀 지켜봐야 돼요.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예전에 굉장히 좋았죠. 이 친구 몇 달 전에 이제 잘 강하게 올라가다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들어오고 이제 다시 5일선을 이쁘게 타고 올라가는 자 추세 후 상향의 모습에 있는 게 웅진 싱크북이죠. 이 노르페인트도 보면 월봉에서 아직 잘 지켜주고 있어요. 이제 예전에 한번 강한 거래량이 실렸는데 예전에도 아니죠. 이렇게 보면 21년도 4월 달인데 이렇게 옛날에 15년도 8월 달에 중요한 이 매물대가 있었어요. 변곡점.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뚫고 나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추세를 더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이 되는데 21년도 4월 달에 강하게 뚫었죠. 뚫어놓고 5월 달에 안차. 이번 달에 다시 돌아나가는 거니까 주식이 추세를 잘 유지해서 우리 계속 우상향할 거야. 한 달 정도 쉬었어. 뭐 이렇게 되는데 주봉에서도 역시 이쁘게 우선을 잘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상당히 좋은 추세로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일봉에서도 보시면 자 이렇게 5일선이 21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가 딱 생겼죠. 생기면서 이제 5일선과 21선을 깨지 않으면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땅땅 들어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대량 거래에 힘입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죠. 이 부방도 보시면 이 윤석열 관련주인데요.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 추세가
우상향으로 굉장히 잘 뻗어 있죠. 라고 4달 전에 대량 거래가 빵빵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2달간 조정을 거치고 이렇게 이번 달에 다시 5개월선을 타고 올라가는 좋은 모습 속에 있고요. 주봉에서 역시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변곡점 자리를 다 뚫었죠. 21년도 4월 23일 날 생긴 중요한 변곡점과 매물대인데 이 자리를 뚫었기 때문에 이제 매물대 소화해서 올라갈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보시면 역시 이제 골든크로스 상황이 생겼고 이렇게 5회선 잘 타고 올라가면 쭉 날아갈 상황이 됐는데 약간의 리스크가 아까 말씀드린 이 엑스파일 사건이 조금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갖고 올지 또 우린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 때문에 약간 대선에 난기류가 생겼다는 이런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치 관련주들은 약간은 저런 뉴스에 조금 반응을 해요. 물론 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재무가 나쁘다거나 뭐 상황이 나쁜 건 아니죠. 웅진싱크빅의 이제 재무를 보면 사실 정치 관련주라고 해도 재무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엉터리 회사를 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용만 당하고 크게 무너지니까 좀 단단하고 나름 성장 가능성도 있는 게 좋은데 웅진싱크빅의 PBR 1.35죠. 높지 않죠. 시총이 5천억짜리예요. 시총 5천억짜리인데 회사가 매출이 이렇게 보시면 6천억. 자기 시총보다도 높은 매출을 올리고 올해 이 영업 매출액 예상이 근간 최대죠. 1분기 매출액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적자에서도 아니고 흑자로 잘 나고 있고 또 교육주들이 올해 많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웅진식품도 교육주죠. 그래서 유보율이 500%, 부채 비율이 78%인데 나름 굉장히 단단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라 할지라도 그거랑 별개로 생각해도 회사 주체로도 좀 좋은 이런 회사고요. 이 페인트 관련도 사실 재개발, 재건축으로도 많이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많이 연결돼 있으면서 또한 이 정치 쪽에서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로도 많이 엮여 있습니다. 노르페인트 PBR이 1이 안 돼요. 0.83 물론 1이 안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뭐 많이 올라가거나 싸다는 건 아니지만 0.83 정도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시총이 2,800억짜리예요. 시총 2,800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6천원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자기 시총의 2배가 넘으니까. 현금 유보율이 3,000%, 부채 비율이 104%. 회사 는 단단하고 뭐 상장 폐지 당하거나 절대 그럴 일도 없는 회사고. 이 상황 속에 이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부방의 이제 재물을 보면 지주사죠? 일종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PBR이 1.19예요. 그리고 시총이 이렇게 보시면 2,300억짜리입니다. 이제 이 부방은 다른 아까 그 종목들에서 엄청나진 않지만 그래도 2,300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3,400억, 3,300억씩 일어나고 있죠. 현금 유보율이 544%, 부채비 54%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들은 다 시총보다 매출이 좋죠.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를 하더라도 사실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인데 이 리스크에서 크게 흔들리지만 않으면 조금 관심을 갖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간에 저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신규로 넣었는데 사실 항상 우원개발 현대로템도 제가 얘기했었죠. 철도 관련주이자 이렇게 대북 관련주 또 전기주들도 대북 관련주기 때문에 좀 신경 쓰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대아티아, 현대로템, 우원개발 이렇게 철도 관련주들이 꽤 좋은 게 많아요. 상한기계공업도 당일날 꽤 올라갔고 그 중에서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을 신규로 넣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철도주들도 관심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이렇게 통일부가 이제 북한의 대화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게 6월 18일 10시 기사죠. 아침에. 그러면서 이 김정은 이제 보면 대화 꺼냈다 통일부 그래서 미국 대북 정책 대응을 마련하듯.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특별한 얘기가 있었는가 봐요. 물론 이 대결도 준비하고 있지만 이 대화에도 준비되어 있었다면서 이제 2019년 4월 시정연설 이후에 김 위원장이 직접 대화를 비중 있게 언급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장에 사실 금요일장이죠. 금요일장에 대북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근데 딱 대북 관련주로 엮여 있는 거 말고 이렇게 남북 경협인 사실 일신석재나 아난티 뭐 이렇게 난강통화 이렇게 좋은 사람 정상 상태고요. 제형석재 이런 종목들도 좋지만 여기서 한 단계 빗나가 있으면서도 이 전체적으로 대북주로 엮여 있는 게 전기주하고 철도주예요. 근데 이 전기주하고 철도주는 또 하나 좋은 게 있는 게 이 4차 철도망 계획이 있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조금 시끌벅적하죠. 인천철도 뭐 청주 뭐 전북 해가지고 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전북 가서 이제 전북 철도 수소 새만금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철도 관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철도 관련주들인 직접적인 철도 관련주죠. 우원개발, 대아티아, 현대로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삼형제는 그리고 전기주 중에 제가 꽤 안 간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도전기, 재룡산업 같은 종목들도 이틀째 잘 올라왔죠. 보시게 되면 이날 9%대 순간 갔다 왔어요. 이게 한 10초? 20초 만에 갔다 왔나? 보고 있었는데 하도 빨리 갔다 와가지고 손도 못 쓰고 팔 것도 아니지만 자 어쨌거나 그러면서 이제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자 월봉에서도 음 가장 이쁜 패턴이죠. 우상향을 엄청 잘 유지하면서 추세가 쨍쨍하게 유지돼 있죠. 주식은 다 추세에 순응해요. 추세를 잘 타고 있어야 잘 올라가는데 물론 추세가 언제든지 꺾일 수 있죠. 예를 들면 막 코로나 사태 같은 게 생긴다든가 뉴욕시장이 흔들리든가 그럼 한 방에 주봉에서 막 오선 깨고 내려오고 막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거래량이 크게 안 실리면서 일봉에서 뭐 하루 음봉 떨어지고 양봉 떨어지고 이런 건 만약에 오늘 같은 날 미국의 저 금리 인상 부분 가운데 흔들리면 철도주가 됐든 전기주가 됐든 정치 테마주가 됐든 흔들릴 수 있죠. 우리나라 시장. 자, 우리나라 시장 흔들릴 때 내 종목만 잘 가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있지만 며칠 버텨주면 자, 시장이 또 안정을 찾으면 이렇게 주도주로 잘 뻗어 있는 종목들은 사실 이렇게 주도주를 잘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추세를 잘 타고 있는 종목들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일진전기나 광명전기 같은 종목들은 꽤 올라왔죠. 자,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이제 강력한 이 매물대 정도를 다 맞고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 선도전기, 광명전기도 갔다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매물대 갔다 왔죠. 근데 이제 선도전기나 이 재룡전기, 재룡산업 같은 종목들은 아직 안 갔어요. 물론 안 갔다 그래서 꼭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락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19년도 2월달 고점 형성된 자리가 6천원대인데 모르겠지. 이 친구 6천원짜리 가면 솔직히 상한가보다 높거든요. 근데 한번 꼭 갔다 오지 않을까라는 자 개인적인 판단인데 항상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요. 자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이제 그동안 이제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룡전기,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도 아주 갈 길이 멀어요. 재룡산업도 예전 고점까지 가도 11,000원, 9위에 올라가면 12,000원인데 일진전기는 여기 갔단 말이죠. 이렇게 살짝 갔습니다. 이렇게 7,000원대도 가고 또 예전에 이렇게 8,600원대도 갔어요. 광명전기도 갔습니다. 자, 갔다 왔죠? 우리 갔다 왔어. 갔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선도전기, 재룡산업,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이 안 가서 이런 종목들이 갈 수 있는 좀 근거가 되고요. 선도전기 같은 경우 이제 재물을 보면 다른 종목들은 이제 PBR 1, 자, 장부가치, 자기 가치 받는 게 이제 PBR 1이라는 얘기죠. 이 친구가 5,000원인데 시장에서 5,000원 받으면 딱 1이에요. 0.86이면 이 친구가 5,200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4,400원 받다 보니까 PBR 0.86이죠. 조금 더 상승 가치가 있어서 전기주들을 보고 철도주들은 이제 제가 그동안 우원개발, 대하태, 현대로템 특히 우원개발, 현대로템 얘기 말씀 많이 드렸죠. 현대로템 괜찮아요. 특히 일봉에서 자 굉장히 강하고 좋고 이 현대로템 보시면 일봉에서 이렇게 자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리 뚫었죠. 이렇게 조정받고 그러면서 변곡점까지 뚫어놨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순간 또 잘 올라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고 이렇게 된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이게 신기한 건데 자 비상기업 보면 날아가기 전에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좀 괘씸해요. 자 꼭 이렇게 돼요. 운봉을 하나 떨어뜨리죠. 실망감을 확 줘요, 개인들한테. 아, 추세 깨지나 운봉을 빌렸는데, 다음 달에, 다음 날, 이렇게 변곡점이 올려놔요. 자, 우리 이제 갈 거야. 빵 쌌죠. 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빵 쌌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일봉에서 꼭 이러한 패턴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게 이제 현대로템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날, 겁주고 이렇게 음봉으로 툭 떨어뜨려 놓고 자 우리 이제 우 하향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놓고 자 빙글 돌아서 올려놨죠. 흑점에 이래 놓고 빵 쏴버리면 이때 이제 손절하고 이제 털리신 분들 조금 마음 아프돼서 너무 쉽게 매도하지 않는 게 좋아요. 물론 이날 떨어진 폭이 꽤 커서 나는 뭐 3% 이한 손절이 나면 당연히 원칙을 지키는 게 맞는데 꾸준히 이제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5개월 선에서 장기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주봉에서 저렇게 흔들어놔도 결국 오주선 이탈하지 않았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저렇게 5, 6포씩 빼놓으면 이제 손절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주봉에서 5선 깰 때예요. 자, 일봉에서 이렇게 이제 길게 밀고 내려와도 오주선만 할게 웬만하면 버텨주는데 오주선을 깨면 이렇게 손절하게 돼요. 왜냐면 기간을 오래 잡아먹기 때문이죠.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오선 깨지 않았고 오히려 일봉에서 바로 이제 변곡점 위에 올려놨으니까 현대로템은 좀 관심 깊게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됐고 이런 이 북한의 이런 이 대화의 이런 것들이 사실 철도 전기주하고 관련이 깊어요.
특히 4차 철도망 계획은 당연히 철도와 관련이 깊고, 그러니까 철도가 깔리면 전기가 깔리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는데, 오늘 당일 관심주로 갖고 온 것 중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을 보면, 이 월봉에서 추세가 굉장히 이쁘죠? 자, 우상향으로 잘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5개월 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5선 회복해줬어요. 자, 5선을 최초에 낄 때 위험한데 저번 주에 5선 회복해주면 물론 시장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5선만 잘 위에 지켜주면 순간 급등할 수 있고 일봉에서도 역시 완벽하게 21선 회복해줬죠. 이 도화 엔지니어링도 이렇게 꼬리다고 회복해주면 갑자기 이렇게 잘 타고 가서 순간 축축 날아가요. 그래서 이날도 이 친구가 한 7%다 갔다 왔는데 순간 힘이 있는 종목이라 한번 보시고요. PBR 1.2에 뭐 높은 건 아니고 시총이 자 3천억짜리인데 시총 3천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자 4천억 자기 시총보다 높아요. 계속 꾸준히 흑자가 잘 나고 있고 적자에서도 아니고 이제 1분기 때 좀 매출이 줄긴 했지만 현금 유보율이 이제 1400%죠. 나름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테마가 철도 테마라 철도 테마는 한 번씩 다 뒤다봐야 돼요. 뭐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그래서 본인들이 또 좋아하는 철도 테마에서 한번 보시고요. 다음은 도화 엔지니어링이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들고 왔는데 수험기획고도 들고 왔나 바로 20% 갔죠. 물론 이 친구가 그 따라서 오늘 20%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오늘의 상황은 현대로템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이 친구 깔끔하게 자 5일선에 올려놨기 때문에 철도 관련주, 전기 관련주는 조금 신경 쓰시고요. 전기 관련주 중에 물론 이렇게 일진전기, 강명전기가 많이 올라가도 못 간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월봉 찍었어. 사실은 주식은 가는 주식이 더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고점을 몰라서 그렇지. 그렇지만 이제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아직 출발 안 한 주식들을 사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선도전기 재롱산업을 말씀드린 거고요. 음, 근간에 이 대유에이텍, 대유플러스 중에 대유플러스가 굉장히 강하죠. 이 친구들 시간에도 좀 강했어요.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얘기가 좀 있는가요? 8.15 관련해서.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박근혜 사면 관련주는 이제 이 대유는 아니고요. 다시 보면. 자, 대유 종목들이 좀 있는데, 시간에 좀 올랐어요. 이 대유에이텍을 보면, 어, 자, 조금 올랐습니다. 1.96%. 이 친구 체결가 기준으로 2.35%까지 갔다 왔고, 많이 오른 건 대유 플러스가 많이 올랐죠. 자, 대유 플러스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7%대? 자, 이렇게 올랐죠. 이제 이 대유 플러스가 일봉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시간에 7%가 아니고 아무래도 이 사면, 박근혜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대유 플러스와 대유 혜택이 움직이지 않나 싶어서, 특히 대유 혜택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차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인데, 사실 이 친구 매출도 괜찮아요. 꼭 정치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5개월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5개월선 60개를 뚫는 중요한 자리에 있죠. 대유에이텍은. 그러고 주봉에서도 역시 5선 잘 지켜주고 끝났고 중요한 거는 예전 매물대 위에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매물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자, 이 친구 굉장히 좋아 보여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 잘 지켜주고 있죠. 이 주식에서 꼭 중요한 거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인데 거래량과 거래대금 실려서 음봉으로 떨어질 때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꼭 긴 꼬리들도. 긴 꼬리 꼭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위치에서 나타나냐에 따라 틀려요. 월봉 하단 같은 데서 만약에 긴 꼬리 음봉이면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높은 데서는 위험하지만 낮은 데서 이제 막 추세 타고 나가는 거는 사실은 괜찮고 달리는 말에 타라는 건 이런 걸 타는 거죠. 막 상한가고 막 그런 거 쫓아가 사라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이 대유 에이텍하고 대유 플러스 근데 대유 플러스는 아무래도 시간에 7%까지 올라갔다 보니까 오늘 높이 떠서 출발할 것 같은데 너무 높이 떠서 출발하면 쫓아가 지 않는 게 중요해요. 고점에 물리게 되고 대웨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낮게 출발해 주면 뭐 한번 이 친구는 꼭 단기가 아니더라도 약간 수익 관점에서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재물을 봐도 이 대웨이텍 매출이 좋아요. 1조예요. 시총이 보시게 되면 1,400억. 시총 1,400억짜리가 매출을 1조씩 올려요. 대단한 거죠. 분기 매출이 자기 시총 3배예요. 자, 현금 유보율이 114%고 부채비율이 392%인데 뭐 나름 부채가 좀 많긴 해도 그냥 영향은 없고요. PBR이 1.22죠. 자, 이제 철강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다 끝나면 자동차주는 반드시 이제 관심을 갖게 돼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관련주 이제 뭐 반대라기보단 그린데 어쨌거나 이 최재형 관련주 이제 이루온하고 오픈베이스가 있는데 많이 올라가기도 올라갔죠. 이렇게 보시면 월봉에서도 이제 엄청 높은 위치는 아니지만 잘 타고 가고 있고 주봉에서도 역시 추세가 좋습니다. 일봉에서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날 사실 21% 상한가 같이 갖다 풀렸기 때문에 좀 겁은 나는데 이슈는 좋은 게 또 터졌죠. 아까 보시면 이제 윤석열 X8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최재형
조금 이제 5위까지 올라왔다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기사가 있어서 이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고점에 너무 부담되거나 또 월봉에서 너무 높으면 일단 내게 아니다 싶고 보유자분들의 권한이면 그냥 내비두시는 게 나아요. 너무 쫓아가서 하게 되면 오히려 물리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차라리 철도나 전기 관련주들 아직 안간것들 이렇게 보시면 아직 이제 안간 종목들 대북 관련주가 이거 전기하고 철도는 필수니까 얘네 대하티만 봐도 알아요. 대하티아이가 철도 관련주죠. 철만은 달린다. 그래서 월봉에서 보시면 이때 제가 대하티아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었는데 사실 저도 이제 간이 좀 안 해서 크게 못 먹었습니다. 근데 이때 기준으로 자 16년도 1200원을 기준으로 이때 18년도 2년 만에 얼마가 갔냐면 이렇게 10배 11배, 12배 갔죠? 많이 갔어요. 이때 이제 임원분들도 사시고 뭐 이런 걸 다 기억하는데 꽤 올라갔죠. 시간에도 이제 올라가야 돼. 이런 종목들이 이제 꾸준히 자 남북 갈려준 거죠. 그러니까 철도주는 이 대북 관련주로 계속 연결돼 있고 철도가 대북 관련주로 연결돼 있으면 꼭 같이 움직이는 전기주도 당연히 자 대북 관련주 연결돼 있으니까 같이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관련주 중에 계양전기도 있고요. 계양전기도 보시면 월봉에서 자 추세가 상당히 좋아요. 라고 주봉에서 저번 주 마감이 잘 됐죠. 자 오선 이탈하지 않고 물론 음봉을 하나 떨어지긴 했는데 계속 양봉보다는 음봉 하나 떨어지는 게 좋아요. 양봉을 또 떠서 나가고 자 추세가 자 21선만 잘 지키고 돌아 나가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전기도 꾸준히 보셔야 되고 아진산업하고 현대퓨처넷을 말씀드렸는데 자 현대퓨처넷이 좋긴 한데 시간적인 부분을 잡아먹을 수 있어서 조금 빼놓고요. 아진산업이 이 자동차 관련주로서 수소차 관련주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아진산업, 삼성모터스 다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역시 기술적으로 5개월선이 60개월선을 뚫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죠. 자, 장기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올 건데 기술적인 면에서 좋아요. 그래서 아진산업도 꾸준히 보셔야 되고 이 친구 재무적인 면을 보면 PBR 0.7에 1이 안 되죠. 그러니까 1만 가도 상한가 가야 됩니다. 자, 물론 크리타월에서 이 친구들이 꼭 1을 간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 TSMC에서 이 자동차량 반도체 부품을 이제 추가 증설하고 계속 만들어낼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지금 이 자동차주들이 몇 개월간 좀 지지부진했었어요. 이 아진 산업만 그린 게 아니라 사실은 삼성모터스 같은 종목들도 월봉에서 꽤 오랫동안 옆으로 갔어요. 삼성모터스 뭐 다 그래요. 자동차들 대중공업 자, 다 전기 수소차 관련주들인데 이렇게 꽤 오래 가죠. 성우하이텍 뭐 중진없이 다 이렇게 다 옆으로 가는데 꽤 오랫동안 조정받았죠. 3개월간 이 조정받은 이유가 간단해요. 이 차량 반도체가 생산이 안 되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차량 반도체가 평생 생산 안 되긴 않죠. 반드시 이제 반도체 회사를 만들어낼 건데 그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옆으로 가는 종목들이 다 자동차 관련주였는데 이제 돌아서겠죠. 꽤 오랫동안 조정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자 삼성모터스가 아진산업을 보고 있는데 아진산업 일단 추세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5개월 선 60개월 뚫는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 추세만 잘 타고 올라가면 꽤 상승할 수 있고 주봉에서 20주선 위에 있죠. 예전에 이제 매물대 위에서 이렇게 잘 끝나줬는데 이 매물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다음 주에 굉장히 핫하고 좋을 수 있고요. 밀려도 어차피 장기적인 추세가 살아있어서 자 꾸준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봉에서 살짝 밀렸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 나갈 수 있죠. 꾸준히 21선까지 찍으면 다시 21선 찍고 나가면 만약에 오늘 그 미국 시장 거래 지수가 밀려서 5일선까지 찍고 나간다? 뭐 추가로 매수할 타이밍이 되겠죠. 그래서 좋아 보이고 삼성모터스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보니 삼성모터스 얘기한 지가 꽤 됐는데 또 많이 올랐어요 이 친구. 특히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자동차주라도 어떤 이슈에 반응이 제일 빠른 게 그 종목보다 힘이 좋고 대장주로 가는데 삼성모터스 같은 경우가 이날 자 11% 갔죠. 며칠 조정 다시 5%. 그렇기 때문에 삼성모터스도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고요. 월봉에서 투자 괜찮아서 잘 살아날 수 있어요. 한번 빵 뛰면 예전 고점이 뭐 9천만 원대까지 그냥 가죠. 9천만 원대만 가도 자 상한가가 넘죠. 주봉에서 역시 입수선 이에 있기 때문에 삼성모터스까지 이렇게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국주철관 이 종목을 보고 있는데 이 철관 가격 이게 사상 최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 동양철관 주가가 더 좋긴 좋아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앞전에 있는 이 거래량을 다 돌파한 대량 거래가 동양철관이 빵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일봉에서 이제 5일선 시면 잘 지키고 올라가고 있죠. 전적으로 주봉에서 자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 장기적으로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고 한 달 쉬었죠. 한 달 쉬었다 올라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5개월선 깨지 않고 있는데 일봉에서 보시면 자 5일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주봉에서 자 변곡점 위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왜 한국 이 동양철강보다 한국 철강이 좋아 보이냐면 사실 저는 제 재무적인 뭐 부분과 PBR을 조금 이제 신경을 써요. 근데 동양철강이 벌써 PBR 2.5를 받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시총이 이제 2천억짜리인데 자 매출이 이렇게 1,600억 정도 나요. 근데 아무래도 현금 유보율 부분이 이게 여부율이라는 게 현금 갖고 회사가 현금을 갖고 있는 건데 너무 적어요. 48%예요. 동양철강보다는 한국조철관이 보시면 PBR이 아직 이게 0.7인가 그럴까요? 굉장히 낮아요. 그러고 시총 2,300억짜리가 매출이 4천원씩 나요. 엄청 좋죠? 그럼 현금 유보율이 2,000%이기 때문에 뭐 상당프에 당할 일도 없고 돈이 딸려서 회사가 망할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을 꼭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월봉에서 굉장히 좋죠. 자, 5개월선 60개를 뚫는 중요한 자리를 딱 뚫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고요.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5선 위에 있고 일봉에서도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자 이렇게 5일선과 1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이 동양철강보다는 이 한국조철강이 한번 급등을 하면 이 친구도 이렇게 확 급등하는 것보다 꾸준히 이렇게 5% 10%씩 잘 급등을 해요.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아이텍이 선택한 이유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추세가 전체적으로 상향으로 잘 살아있는 이렇게 좋은 점도 있고 또 이제 예전에 변곡점이 13,000원대이기 때문에 사실 상한가가 14,000원대죠. 이제 상한가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예전에 변곡점까지만 가도 15,000원대 정도 되는데 이 아이텍이 조금 이 좋은 이슈가 있어요. 물론 주봉에서도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자, 일봉에서도 5일선 위에 튼튼히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친구가 이제 이 상태에서 더 잘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5일선을 잘 지켜주는 상태에서,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음봉 뒤에 갔습니다. 아이텍이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사실 드라이아이스 관련해서 태경 케미칼이 많이 올라갔죠. 근데 섹터가 이 아이텍 섹터도 이렇게 드라이아이스 관련 섹터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텍이 이제 녹십자 모더나 백신 국가 출하 소식이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이 아이텍의 이 자회사가 있어요. 성전약품이라고 해서 이 성전약품이 녹십자에서 이제 콜드체인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콜드체인 계약 관련해서도 이제 이 아이텍이 이쪽 섹터에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이아이스, 콜드체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텍도 이 콜드체인 관련해서 연결이 돼 있는데, 여름이죠? 엄청 덥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추세도 좋고, 자, 또 한 번 급등한 이력이 있는 친구들. 예를 들어서, 5월 21일 날 이렇게 한 17% 급등한 이력이 있죠. 그럼 이렇게 조정 거치고, 다시 한번 또 급등했는데 이날 9%.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시세를 줄 확률이 있어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꼭 시세를 크게 바로 준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5일선이나 이런 걸 잘 지켜주고 돌아난다거나, 주봉에서 5주선 근처에 있다면, 한번 매수해 볼 만한 거죠. 자, 깨면 바로 손절. 자,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고, 일단 장기적인 추세가 쨍쨍하기 때문에, 자, 좋아 보입니다. 무림 PMP, 무림 형제들이 참 신기한데, 사실, 무림 PMP가 오늘 뭐 바로 급등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예상은 좋아 보이는데, 월봉에서 보시면, 추세 좋죠. 물론 이제 이번 달에 이걸 고점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 달 또 돼봐야 지지부진하다가 다음 달에 또 돌아나갈 수 있는 건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좀 좋아 보이고, 일단 주봉에서 5주선과 20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조정은 안 들어와요. 그래서 5선과 20주선만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면 되는데 좀 안타까운 건 조금 뚫어졌으면 좋은데 아슬아슬하게 뚫어준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끝났어요. 이때 5일선 가격이 이제 5,530원인데 5,560원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 매물대 위에서 끝나긴 끝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일 같은 날, 오늘 같은 날 이제 조금 갭만 띄어서 출발하면 사실 급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자, 보시게 되면 일봉에서 이렇게 이제 대량거래가 터졌죠. 자, 이렇게 앞에 조용하던 종목의 대량거래가 빵 터지고 지금 신날짜가 하나, 둘, 셋, 4일째 쉬고 20선 딱 찍었습니다. 내일 같은 날 5일선 위에서 출발하면 이때 20% 갔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순간 급등할 수도 있는데 이 무림 PMP 같은 경우에 재무적인 면이 좋아요. 이게 물론 지금 펄프 가격의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3개월간 적자가 나서 좀 울었죠. 이 친구 이 회사들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반전이 돼서 이 제품 가격에 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없죠. 자, 제품 가격에 반영은 됐는데 주가는 제자리다. 그리고 실적은 올라갈 건데 이렇게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림 PMP를 잘 보면 PBR이 이제 0.58이에요. 1만 가도 더블이죠. 시총이 보시면
이 3,400억짜리예요. 근데 매출이 자 6,500억씩 일어나요. 자기 시총보다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3개월 적자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안 좋았는데 엄청난 흑자가 예상되죠. 그러니까 미리 선반영된다고 보면 조금 강하게 반응해서 미리 올라갈 확률이 있어서 조금 관심권에 가지시면 어떨까 해서 자 들고 왔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페이퍼 제지주들이 무림 PMP 삼형제 있죠? 무림 SP도 있고 무림 페이퍼도 있고 근데 무림 페이퍼가 제법 올랐어요. 이날 이 친구는 이제 무림 PMP보다 좀 빨리 올라서 상한가 근처 가고 벌써 이날도 이제 7%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친구를 쫓아가기엔 부담이 되니까 무림 PMP 같은 종목을 조금 관심권에 가지면 어떨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